네, 안녕하세요. 김영록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0월 19일이 되겠습니다. 10월 19일은 어떤 기념일과 사건, 사고가 있었을까요?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일단, 세계 유방암의 날이에요. 자, 유방암. 유방암의 암세포가 자라게 되면 참 곤혹스럽겠죠. 근데, 남자한테도 유방암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도 지나치게 유선이 발달된 그런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멤모그라피 쪽으로 병원에 가면 이렇게 찍는 거 있습니다. 그거 가끔 진단을 받아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있었던 사건 사고는 아주 우리 귀에 익은 사건 사고였죠. 바로 여순 반란 사건. 지금 요즘은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부르던데. 물론 뭐 여순 반란하면은 여수 순천 자체가 반란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 이건 뭐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하고 강화도 쪽에서 싸움을 벌였던 병인 양요가 발발했던 날이 또 오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그건 뭐 일상적인 사건 사고라고 봤을 때 일상적이라기보다는 뭐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사안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오늘 가만히 보니까 이 미국의 유명한 보수주의 정치 철학자가 있습니다. 러셀 커크라고. 원명 러셀 아모스 커크인데 어, 이 러셀 커크가 태어난 날이더라고요. 뭐 특정한 사람이 태어난 게 뭐 대단하냐 이렇게 혹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얼마 전에 찰리 커크라는 젊은 보수주의의 전도사가 이제 총격에 맞아 사망을 했죠. 그 암살의 배우가 누구냐 말이 많습니다 지금. 뭐 아직 수사 결과 나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도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 같은 성이 라스트 네임이 컥이라서 혹시 집안이 아닌가 하고 제가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집안 관계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찌됐든 요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사회가 겪고 있는 좌우 이념적 혼란 상태에서 러셀 커크의 생일을 맞이해갖고 어, 이 러셀 커크가 쓴 명저서가 하나 있습니다. 보수의 정신이죠. 컨서버티브 마인드라는 그런 책 제목인데 그 보수의 정신에 대한 간략한 요약 및 요지를 한번 참고해보는 것도 좀 매우 중요한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정치는 보수, 영어로 컨서버티브죠. 그다음에 대척점으로 진보, 프로그레시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저는 이에 강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보수로서 모욕감을 느낍니다. 보수의 대척점은 진보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이 개념이 들어오면서 진보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보수는 자기 것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진보는 뭔가 새롭게 변하려고 하는 사람, 더 나아가는 사람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해외에서는 진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고 리버럴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리버럴, 자유주의죠. 그러니까 보수주의의 반대는 자유주의다. 또 자유주의하면 엄청나게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렇다라기보다는 뭐 통제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리버럴 아닌가. 참 우리 사회는 항상 뭐 인간 사회가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렇게 두 이념이 서로 공존하고 서로 대립을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보수의 정신, 컨서버티브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전통과 질서를 이제 존중하는 그런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급격한 변화 이런 것을 상당히 경계를 합니다. 예. 이 반면에 이제 지금 진보라고 떠벌리는 사람들, 소위 이제 오늘 다시 정의를 하자면 리버럴한 그런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 또 뭐 다양성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은 이제 좀 경계를 한다라고 하네요. 어, 자, 그래서 보수가 지켜야 될 가치, 그러니까 이미 검증된, 우리가 살아오면서 검증된 여러 가지 뭐 도덕적인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가치들이 있을 텐데, 그런 지켜야 될 가치에 방점을 찍는다라면, 리버럴은 좀 확장해야 될 자유에 대해서 초점을 이제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싶어. 좀 더 자유롭게 행동하고 싶어. 내가 좀 더 말을 하고 싶어. 자유롭게. 또 그냥 예를 들어서 성적인 문제만 하더라도 동성애도 좋아. 응? 응? 뭐 성전환 그럼 뭐 내가 느끼는 거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러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세력. 그게 바로 이제 리버럴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이제 있었죠. 예. 사회개혁 흐름 속에서 리버럴이 이제 진보라는 용어로 대체가 됐어요. 번역하면서.
그러니까 리버럴이라는 말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프로그레시브를 대척점에다 놓고서 뭐 진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어, 그리고 이게 80년대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폐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민주화라는 게 꼭 뭐 길거리에 돌 들고 나가서 투쟁하고 뭐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를 갖다 민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좀 개념적으로 맞진 않죠. 물론 우리 시대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화를 해오면서 그들의 뭐 이야기가 전적으로 뭐 나쁘거나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전부 다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진보라는 용어가 언뜻 보면 엄청 도덕적이고 혁신적인 것 같이 들리지만은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진보한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일종의 이 PC주의적인 그 용어가 아닌가. 그 용어 전쟁에서 보수가 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수의 대척점을 진보로 놓은 거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죠. PC라고 하면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그러죠. Political Correctness 해갖고 아주 뭐 멋있는 말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 내면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서 이 진보라는 그 용어도 그런 PC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보수 대 진보를 이렇게 구도를 나누는 게 익숙하게 들리겠지만 정확히는 보수 대 리버럴. 글쎄요. 뭐 한글 대 영어가 되겠네요. 보수 대 자유주의. 그것도 좀 이상해요. 자유 확장주의라고 할까.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이 되죠.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컨서버티브, 리버럴 이렇게 가치 충돌이 이제 일어나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뭐 보수 대 진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보수 대 리버럴, 컨서버티브 대 리버럴 그렇게 어떤 두 가지 가치가 충돌을 하는 것을 해석하는 게 본래 맥락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러셀 코크는 보수주의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읽다가 보면은 뭐 이 프로테스탄트와 보수주의 그다음에 그 뭐 복잡한 관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소위 그 영국에서부터 유럽에서 이제 이게 그 미 대륙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이제 이 민주주의가 이게 이제 자리를 잡고 숙성을 하면서 수많은 그 아주 유명한 그 이 정치 사상가들이 이제 등장했는데 뭐 그 수많은 정치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전부 풀어내고 있더라고요. 정말 읽다가 보면은 스스로 제가 혼란스러워져 갖고 '이게 뭐지?' 하는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좀 많이 경험을 했는데 때로는 그 매듭을 좀 간략하게 좀 풀어 볼까 합니다. 자, 어 이게 미국이 인제 시작이 될 때 영국에서 인제 뭐 유럽에서 이렇게 사람이 건너 갖고서 인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죠. 그러면서 인제 독립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이전에 미국이 시작이 될 때 미국의 그 북동부 6개 주가 인제 형성이 되죠. 메인 주가 있습니다. 오늘 오른쪽 끝에 뉴펀들랜드 어장 그 앞이죠. 네. 그다음에 뉴햄프셔 굉장히 이 정치적으로 이제 중요한 주죠. 그다음에 버몬트 주가 있고 그다음에 매사추세츠 MS로 표현되죠. 그다음에 로드아일랜드 RI 그다음에 커네티컷 시티 이렇게 그 6개 주가 있습니다. 메인 주는 MA겠죠. MI는 미시건이니까 뉴햄프셔는 NH고요. 매사추세츠는 MS 로드아일랜드는 RI가 되겠습니다. 커네티컷 시티죠. 네. 자, 이렇게 미국 북동부 6개 주를 우리가 뉴 잉글랜드로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잉글랜드에서 옮겨온 그 바탕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정착을 하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도덕을 형성하고 공동체 규율을 만들어간 그런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커네티컷 주를 여러 번 이제 갔었는데 그 옆에 보면 뉴 런던이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아니 런던은 뭐고 뉴 런던은 뭔가 왜 미국의 뉴 런던 뭐 이런 게 있나? 그러니까 이게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영국이 이제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향을 잇겠다, 이어나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거기다 뉴 런던, 뭐 뉴헤븐, 뭐 이런 그 도시를 갖다 이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 북동부 6개 주를 뉴 잉글랜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영국을 그대로 옮겨온 그런 땅을 만들겠다,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일종의 그 이제 상징적인 거죠. 예. 뭐 그게 뉴 잉글랜드라고 부른다고 해서 거기가 뭐 영국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어찌됐든 프로테스탄트, 이 청교도적인 윤리, 그 다음에 교육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타운 미팅을 하면서 서로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좁혀나가고 하는, 이제 그러한 사회를 갖다 이 사람들이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겁니다, 저기에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이제 변해오죠. 뭐, 남북전쟁도 거쳤고, 그 다음에 뭐, 금주법이라는 것도 있어서 이제
술을 만들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이제 했던 그런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링컨에 의해서 노예제가 폐지가 되고 뭐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역사적인 그 과정과 절차를 거쳐가면서 현대 미국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밑바탕에는 역시 이 프로테스탄트의 전통이 이제 있었다라는 얘기죠. 즉, 물론 뭐 미국에 카톨릭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의 전통이라는 것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도 이게 불교 유교 국가를 거쳐왔지만은 어, 그 일제시대를 거쳐오면서 상당히 그 기독교 인구수가 늘어난 그런 나라였었고 그러한 정신을 갖고서 세운 것이 또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좀 그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 신도수, 이 불교 뭐 유교 신도수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뭐 카톨릭 그러니까 이 프로테스탄트 이게 포함해가고 개신교죠. 어찌됐든 어, 이렇게 이제 이 기독교를 믿는 그 어떤 그 인구라고 할까, 이게 엄청 많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어찌됐든 프로테스탄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갖다가 강조를 하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양심. 저는 인간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나쁜 쪽으로만 가지 않는다라고, 그리고 언제나 선이 이기는 쪽으로 이 인류의 역사가 궤적을 그려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사람도 언젠가는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그런 양심의 자유가 있다라는, 양심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인간도 있습니다. 요즘 보고 있죠. 그렇지 않은 인간. 착한 인간이 있습니다. 아주 탐욕스럽고. 자, 어찌됐든, 이러한 성경의 권위와 양심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서 또 파생되는 윤리가 근면, 절제, 책임,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게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미국의 보수주의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영국이라는 사회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그 기존 영국의 어떤 권위적인 그런 것도 해체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인간사이기 때문에 분파적으로 이렇게 분열을도 하고, 그다음에 또 급진적인 사람들도 나오죠. 급진적인 그 평등의 이상도 많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이 소위 뉴 잉글랜드 그 뿌리에서 보수 진보 이 개념이 두 방향이 동시에 이제 나타난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사실 그 유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뭐 러시아도 혁명이 있었고, 프랑스도 혁명이 있었죠. 독일도 뭐 독일 통일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을 거쳐갖고 나오면서 정치적으로 변혁이 되어 왔는데, 유일하게 영국만은 그런 혁명이 없었습니다. 혁명, 엄청나게 그 잔인하게 사람을, 적폐, 청산 이런 식으로 처단하고 이런 것들이 영국에서는 없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뭐 권리장전도 만들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영국은 그렇게 발전되어 나온 나라고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나라가 미국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뉴 잉글랜드에서 이제 보수와 진보 이 두 사상이 그대로 이제 거기서부터 이렇게 형성이 돼 갖고 나타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커크는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이라는 사회를 갖다가 이렇게 꾸려 나오면서 출연했던 뭐 정치 지도자, 정치 사상가, 그다음에 뭐 이 종교 지도자, 학자 뭐 이래 갖고서 그 보수의 정신을 이야기한 무시무시한 그 많은 그런 인사들이 있어요. 그 인사들 하나하나 다 그들이 한 얘기를 갖다 검토하면서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이 보수의 정신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전부 종합을 해 갖고서 이 러셀 커크가 보수주의에 대해서 6가지 원칙을 갖다 이제 정리를 해 놨습니다. 보수란 무엇인가를 이제 정의하는 거죠. 첫 번째가 도덕적인 질서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이 종교적인 거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이 종교적이다라는 얘기는 사람이 도덕적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덕심이 사람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그 도덕심이 이 보수주의의 그 어떤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전통과 관습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전통과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이 뒷배경인데, 어, 그렇게 살아온 그 시간 속에 분명히 뭔가가 사람이 살면서 이게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해갖고서 검증된 여러 가지 그 논리들이 들어있을 거다라는 얘기. 그걸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인간의 불완전성을 갖다 인식을 해야 돼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죠. 완벽한 건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인간이 나는 어딘지 모르게 불완전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지, 내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뭐 도덕적 질서고 종교적인 뭐 이 존엄성 이런 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나는 어딘지 모르게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수의 그 6가지 특징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사회적 다양성과 위계를 존중한다. 어른을 존경할 줄.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죠. 이게 위계 존중이잖아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다양한 존재들이 있는데 그걸 존중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적 다양성과 위계 존중 이것이 네 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사유재산과 자유를 연결한다. 사유재산. 음, 공산주의 같이 뭐 모든 그 재산을 국가가 소유하는 뭐 필요한 만큼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 필요한 만큼 또 하는 건 아니죠. 뭐 자기애들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유재산. 내가 일을 해갖고 열심히 일하면 내 재산을 많이 증식시킬 수 있다라는 그 정신. 그게 바로 시장경제의 그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유재산은 꼭 자유하고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유스럽지 않은,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나라에서 사유재산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북한 공산주의를 보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아주, 김정은 하나는 그 살이 많이 찌고, 그야말로 권력을 다 갖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반 그들이 얘기하는 인민은 그야말로 헐벗고 힘들고, 굶주린 그런 상태로 살아나가고 있다라는 게 바로 여기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중해야 된다. 프루던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그 절차를 밟아가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돌다리를 두들겨서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야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요새는 돌다리를 치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드리지 말라는 얘기인데 네. 어찌됐든 신중하다는 얘기는 매사에 어, 나타나왔던 변수들, 기존 변수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 갖고서 어떤 사회적 흐름 앞에 나타날 그런 변수들, 뭔가 예측 못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생각을 한다라면은 이건 신중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진짜 막말로 덜렁덜렁 해갖고서 될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러셀 커크는 보수주의에 대해서 6가지 그 원칙을 갖다 정리를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텍스트는 그 영상 밑에 더보기 보면은 밑에 그 공간이 있죠. 뭐 이런 그 기록하는 공간 거기다 전부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자, 러셀 커크의 목표는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문명의 보존이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정치 권력을 갖고 어떤 통치를 하고 뭐 이렇게 그것만 생각한 게 아니고 인류가 지금까지 가까운 그래서 역사의 궤적 위에다가 이렇게 쌓아 올린 인류의 문명 그걸 보존하려고 하는 거였다라는 얘기예요. 전통은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자유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전통을 깨부수고 나가면 엄청나게 자유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통이 그런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전통을 이끌어갈 사람들에게 더 안전하게 자유를 보장해주는 그런 울타리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러셀 커크가 이렇게 중시한 그 도덕적인 질서, 공동체 윤리. 근데 이게 보수주의적인 그런 그 질서와 윤리예요. 이것은 바로 청교도 정신과 일치한다라는 얘기죠. 사실 뭐 미국이 서부를 개척하면서 뭐 그 정말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적정신, 적정신으로 이게 일관해서 나갔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청교도 정신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뭐 미국을 비난하고 싶은 사람은 뭐 별의별 소리 다 하겠지만은 일단 러셀 커크는 미국사를 그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권위를 흔드는 그런 성향이 있죠. 바로 이제 급진적인 세력들이에요. 급진적으로 야 우리가 인간 평등해야 돼. 급진적으로 평등하기를 물론 평등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평등을 또 반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급진적으로 아주 리버럴하게 그야말로 그런 그 세력들은 이 러셀 커크는 굉장히 경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컨서버티브 마인드에서 그들은 대적정이다라고 본 거. 그래서 그런 러셀 커크는 프로테스탄트를 인정하면서도 불안해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소위 그 이제 그 개신 우리가 얘기하는 개신교하고 딱 일치되는 그 개념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런 그 정신을 갖고 서구를 개척하면서 이제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어냈는데 그러한 정신을 갖다 인정을 하면서도 이게 급진적으로 흐를 때는 사회 자체가 혼란해진다라고 해서 이걸 경계를 하고 불안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 그 학자들의 그 이야기들이 그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레오 스트라우스라는 그 근대 자유주의가 권위를 해체했다라고 보면서 또 그 해체된 권위로 신중하게 다시 복원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빙 크리스토럴이라는 그런 그 사람은 이 종교를 시민적 덕성의 토대로 이렇게 봤지만은
오히려 이 종교도 자유주의 신학이 있잖아요. 아주 개방적이고 이러한 그 신학이 오히려 또 도덕을 약화시키는 점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또 비판을 가하고 했다는 얘기죠. 뭐 어찌됐든 간에 이런 여러 학자들의 그 정치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주 몇 사람만 이렇게 제가 이 영상에 소개를 하지만은 책을 읽어보시면은 정말 아주 엄청난 그 학자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스트라우스는 그 권위가 해체된 것을 경계를 한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크리스토라는 사람은 종교 이건 시민 독성과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이제 비판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수주의 정신이 쭉 그 성숙이 돼 나왔다라는 얘기죠. 자, 뉴 잉글랜드 아까 6개 주를 얘기했지만 그 보수와 진보라는 게 여기서 진보라고 하는 건 아까 리버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함께 뿌리내린 그 공간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 두 가지 그 이념이 이렇게 이제 갈라져 갖고서 나름대로 성숙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적인 규범은 이제 보수의 토양이 되었고, 그다음에 노예제를 폐지하고 교육을 막 개혁시키고 한 것은 진보, 즉 리버럴의 그 장군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리버럴이 꼭 다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경계를 하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가치 있는 그런 그 이념 체계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제를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개혁시키고 결국은 인류 문명이 발전하려고 하다 보면은 저런 조치들이 당연히 뭐 긍정적으로 작동을 했던 거라고 봅니다. 뭐 노예제 폐지하면 남부에서는 굉장히 그 싫어했지만은 북부에서는 그거를 원했죠. 왜? 북부는 그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고 남부는 농업, 면화 산업이 발달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남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노예제를 링컨이 폐지를 하면서 그 노예들이 군에 다수 입대를 해갖고 나가서 전투를 하고 뭐 어찌됐든 북군이 이제 승리를 하면서 오늘날의 미국이 이제 갖춰지게 된 겁니다. 하여튼 뭐 러셀 커크의 그 보수주의는 전통 속에서 자유를 지키려고 한 거죠. 아까 리버럴 얘기를 했지만은 뭐 이게 방만하게 뭐 아주 자유를 무한정으로 그냥 이렇게 확대시키는 것보다는 그 전통 속에서 이 자유가 이렇게 허용되고 그렇게 지켜지는 거 그걸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의 그 전통은 그 자유에 이제 힘을 주었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를 만끽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결국은 동시에 또 긴장을 불러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보수와 진보, 리버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같은 뿌리에서 이게 나온 같은 두 가지 줄기지만은 서로 대척점에서 서로 대항하면서 또 이것은 그 사회 발전의 양 날개가 되기 때문에 서로 보완하고 또 비판하고 그다음에 서로 발전하면서 그 어떤 하나의 그 사회가 그 가져가야 될 그런 어떤 물줄기, 흐름을 갖다가 이 둘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여져요. 그게 오늘날의 미국 사회라고 보여집니다. 뭐,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사회적인 전통과, 그다음에 그것을 뭔가 타파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어, 그런 또 이제 어떤 정치적인 흐름이 있겠죠. 예. 근데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게 이제 어떤 사회 구조고 사회의 어떤 흐름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그 이야기들을 쭉 그 보고서 우리 사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자유를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정말 그야말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 건지 우리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어떤 이런 고전적인 의미에서 자유주의, 그게 이제 보수주의하고 이제 자유주의라는 거 하는 것도 그래요. 보수주의하고 협력이 가능한 전통이죠. 뭔가 자유, 자유를 만끽하지만 어떤 자유, 권리, 법칙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종교적인 그러한 그 고전적 자유주의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고전적인 자유주의는 컨서버티브한 그 보수주의와 협력이 가능한 그런 우리의 전통이지만 현대적인 그 리버럴리즘 아까 리버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좀 뭔가 경계를 해야 될 그 사상이다라고 이렇게 러셀 커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주의 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뭐 맞는 말입니다. 만인이 평등한데 그것이 이 아주 이 절대적인 평등을 추구하다가 보면 그 평등주의가 또 오히려 불평등을 만들어내죠. 네. 아니면 다 같이 이제 못 사는 그런 평등으로 간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경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 그다음에 세속주의, 뭐 낙태를 갖다 아주 그냥 뭐 자유롭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동성 간에 그 이제 성적인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세속주의 그리고 뭐 금전에 완전히 만능에 빠진다든가. 뭐 이제 그런 류의 그 세속주의들 이거 경계를 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거대해지죠. 정부가 거대해지면서 세금을 거둔 걸 뭐 공평하게 나눠준다든가 뭐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막 퍼주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거대해지면서 그런 일을 하죠. 어, 하지만은 이제 그 영국병을 고쳤던 대처리즘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미국에서 그 레이건이즘
소위 그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그 세력들은 작은 정부를 추구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그 뭐 평등이나 뭐 세속 뭐 이런 거에 그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그 행위나 그 결과 자체를 많이 시장에다가 일임을 하는 거예요. 시장 경제에다가. 그리고 그 내에서 어떤 그 일정한 벽이 있어서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아주 그 절대 빈곤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은 선별적으로 국가가 뭐 생존을 갖다 보장해 준다든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 이제 소위 보수주의의 입장인데, 그렇지 않고 모두에게 그냥 많은 돈을 세금, 그러니까 그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럼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집값을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값 올라가는 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이 엄청 많이 들어오죠. 근데 그걸 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또 집값은 또 올라가고 또 세금을 걷어들이고, 결국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죠. 그게 현대적 리버럴리즘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크는 이제 러셀 커크는 이렇게 보수주의의 중심을 두고서 이런 고전적인 그런 그 개념에 있어서의 그 자유주의는 함께 그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현대적인 그이 리버럴리즘, 리버럴 세력들은 경계 대상으로 이제 본 거죠. 사실 상당히 그 많은 그 혹평을 그 하고 있습니다. 이 소위 그 리버럴 세력에 대해서. 예. 정말 그들은 뭐 볼 필요도 없는 그런 아주 뭐 망나니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뭐 그 세력도 있기 때문에 인류사가 발전해 온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총 그 14장인가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 책이 13장으로 돼 있나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 책을 읽으면서 쭉 그 요약해 놓은 그 이제 파일이 있어 갖고, 제가 이 파일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요약이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다 감안하시고서 좀 읽어 주시고요. 읽으시겠다라면은. 그리고 인제 이 러셀 커크가 제시한 보수의 10대 원칙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6대 원칙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또 인제 10대 원칙이 있는데, 그 10대 원칙 정리를 제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버크에서 엘리엇까지 이 부제가 그렇습니다. 컨서버티브 마인드에서 우리말로는 보수의 정신이라고 소개가 돼 있는데, 번역이 돼 있는데, 그 저자는 이제 러셀 코크죠. 그리고 이 부제가 버크에서 엘리엇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참 뭐 유럽과 미국을 통틀어 갖고서 보수주의 그 사상을 갖고서 그 사상을 이야기하고 저서를 쓰고 한 그 사람들의 얘기를 전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버크에서 엘리엇까지다라는 그 얘기죠. 하여튼 뭐 저는 뭐 그런 정도까지 깊이 있는 그런 해안은 없는데, 이 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현대 정치의 흐름이 바뀌었다 하고 이제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뭐 보수는 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하나의 그 태도, 그것이 바로 이 보수의 정신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책이 한 860페이지인가 그래요. 상당히 두꺼운 책이었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제가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정리를 한 것을 제가 이제 그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혹시 한번 궁금하신 분은 그 참조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 보수의 정신에 대해서 제가 느낀 나름대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이 뭐 러셀 코크의 그 생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보수의 정신이라는 그 저서를 갖다 소개를 이제 드렸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또 세계 유방암의 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수 14연대 반란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인양로가 발발한 날이기도 해요. 그 관련된 영상도 제가 다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 사상가라든가 아니면 철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 책을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참 아주 일천한 지식을 갖고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한편 그 송구스럽기도 하고, 혹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 싶어서 좀 두렵기도 합니다. 자, 어찌 됐든 뭐 제 얘기보다도 이 책을 제가 소개를 드리니까 한번 책을 구입해서 읽어 보시는 것도 보수의 정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살펴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